안녕하세요. 내 곁의 철학의 소피아입니다. 쇼펜하우어와의 대화를 신청하신 오늘의 사연자님 모시겠습니다. 쇼펜하우어님,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제가 이런 식으로 제 아이를 키우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전에도 그리 넉넉한 결혼 생활은 아니었지만 저의 힘든 삶은 딸아이가 초등학교의 기초를 막 이해하고 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런 사고로 제 곁을 떠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혼자 남은 길, 그 길은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이 산재해 있었고 각각의 도전은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절망스럽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모진 풍파 속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그래도 딸아이가 제가 힘들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제 보살핌 속에서 잘 먹고 교육받고 행복하게 자랄 것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제 사랑과 희생이 충분하기를 바라면서 딸아이를 키우는데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쏟아 부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전엔 감히 상상도 못했을 다양한 도전을 했으며 그러는 사이 육체와 정신 모두 한계에 도달한 적도 많았습니다. 악몽을 꾸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고 딸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비에서 자식의 교육비까지 모든 것들은 고독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싸움에 비하면 육체적인 고통은 미약했고 나 혼자의 노력이 딸아이의 아버지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지와 같은 저에게는 다소 배불러 보이는 걱정 또한 끊임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제 딸은 어느덧 대학생이 되어 독립적이고 분리된 자신만의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말수가 적은 딸아이는 살가운 성격이 아니라 안부에 연락은 드물고 재정적 필요가 있을 때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딸아이로부터의 살가운 연락 없음은 무소식이 희소식이겠지 하는 속담으로 믿어왔고 조용히 그녀의 안녕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가도 저희 순진한 기대와는 달리 딸아이의 독립은 그저 몸만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일 뿐 대학생이 되어도 재정적 요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우리의 희미한 연결에 수많은 시간을 지난 시점의 어느 날 그날의 사건은 아직도 내 마음에 무거운 추가 되어 떨어져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햇살이 좋은 어느 날 오후 딸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걷고 있었고 딸아이의 주위에는 친구들로 보이는 여럿이 웃음을 터뜨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밖에서의 기대치 않은 딸과의 만남으로 내 가슴은 잠시 반가움으로 설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생이 된 딸아이가 만들어가는 바깥의 삶을 순간이나마 엿볼 수 있는 드문 일이었고 저에게는 새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딸아이를 보며 얼굴 가득 미소를 짓고 딸아이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잠시 딸아이와 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찰나의 그 순간 딸아이의 싸늘하면서도 낯선 눈길은 다른 곳으로 미끄러졌고 딸아이와 한 무리의 친구들의 발걸음은 멈추어지지 않은 채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제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발은 마치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내가 혼자 우두커니 서 있다는 것을 깨달은 때는 수년간의 희생과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뒤 도망치듯 집으로 오는 내내 뒤따른 절망은 육체적 고통을 수반했고 너무도 깊은 상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쇼펜하우어님, 그날 밤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수많은 질문들을 또 다시 되뇌어 봅니다. 내 사랑이 너무 숨이 막힐 정도였는지 아니면 충분하지 않았는지 내 모든 희생이 별 의미가 없었던 건지 자식을 여자 혼자 키운 데서 오는 빈자리 때문인지 아니면 딸아이와의 인연의 단절을 예고하는 것인지 내가 너무도 초라해 보인 건지 저는 도저히 딸아이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래도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이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 이후 홀로 딸을 키우며 겪은 깊은 어려움과 희생을 진심 어린 서사에서 나누셨습니다. 엄청난 개인적 어려움과
딸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끊임없는 희망으로 얼룩진 귀하의 여정은 내가 자주 생각해 본 인간 존재의 시련과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귀하의 딸이 모르는 낯선 사람이 되어 귀하를 지나쳤던 최근의 만남으로 인해 귀하는 자식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며 자신의 희생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귀하의 의심의 순간에 대해 나는 인간관계의 본질과 우리 존재의 구조에 짜여진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나의 성찰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은 우리가 추구하는 즉각적인 보답을 초월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면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딸에 대한 귀하의 변함없는 헌신과 사랑은 귀하의 품성의 깊이와 모성애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귀하가 딸의 삶에 심은 사랑과 보살핌의 씨앗이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위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가 그동안 해왔던 사랑과 보살핌은 즉각적으로 명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오한 방식으로 그녀의 세계를 형성합니다. 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논의한 것처럼 우리의 욕망과 애착은 종종 고통으로 이어지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심오한 개인적 성장과 이해의 기회를 찾습니다. 이러한 거부감에 직면할 때 독립과 자기 발견을 향한 딸의 여정에 대한 더 넓은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귀하의 사랑이나 희생의 결핍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자율적인 개인으로 발전하는 자연스러운 단계를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거치는 이 힘든 시기에 대해 내 철학에서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귀하가 키워온 사랑이 주는 회복력과 내면의 힘에서 위로를 구하도록 격려합니다. 귀하의 딸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딸 자신의 길을 건설하는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형성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무조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대의 본질은 때때로 무언의 것, 즉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준 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귀하의 사랑과 희생은 귀하의 딸이 자신의 삶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 즉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선물을 갖추게 해준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